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글로벌 시장 진출 포석으로 이제 M&A 활발이 HLB 그룹 내에서도 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시도 및 계열 종목 태깅까지 일단 일어나고 있는데요.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뭐 기사들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 글로벌 시장 진출 포석, 제약바이오의 M&A 활발.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의 어떤 성장 사이클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선형적인 어떤 성장을 점진적으로 뭐 하는 커브를 그린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중간에 분절되어 있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는, 소위 말해서 이제 퀀텀 점프라고 하죠.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갑자기 올라가고 이러다가 갑자기 올라가는데, 요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중요한 요인이 보통 이제 뭐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으로 자체 개발을 하든 아니면 이제 중요한 파이프라인을 이제 라이센스 인을 하든지 아니면 지분 투자라든지 M&A를 통해서 이런 성장을 이루는 대표적인 섹터가 제약바이오입니다. 특히나 이제 내수에서 이제 해외로 뭐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을 타켓하면서 이제 규모를 키워 나갈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쪽이죠. 그리고 미국도 이렇고요. 지금 빅파마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순수하게 자체적인 어떤 신약으로 자기 어떤 개발 물질로 가는 것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인수해서 그걸 이제 상업화하면서 이제 블록버스터 되면서 메인 파이프라인을 가지는 게 빅파마도 그렇고, 일본도 이제 이런 흐름들을 1990년도 이후에 이제 M&A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뭐 탑10에 뭐 닿게다든지 뭐 이런 그 제약사들의 어떤 도약이 있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서도 이 내수적인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글로벌 이제 진출을 과거에도 이제 여러 번 뭐 시도를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이제 좀 안타까운 어떤 결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올해는 유독 이제 이 글로벌 진출 관련되는 부분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HLB 그룹의 이제 리보세린과 캄릴주맙도 이제 이런 상황이고, HLB 그룹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제 2020년도 이후에 단일 파이프라인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뭐 이미노미라든지 베리스모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 이제 뭐 이 테라피틱스라든지 이런 이제 인수합병 제약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가총액도 늘리면서 계속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는 이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그 과거의 노터스죠. 이 바이오스텝이 바이오스텝도 유효성뿐만 아니라 이제 그 GLP 인정 독성 비임상까지 늘리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크로엔을 인수했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사명을 바이오 코드로 변경을 하면서, 특히나 미중 간의 갈등이 있는 어떤 부분에서 CRO 쪽에서도 이 바이오스텝의 글로벌 진출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도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HLB 그룹 전체적으로 레벨업을 꿈꾸고 있는 게 이제 진양훈 회장의 이제 커미트먼트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이오스텝도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자체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은 M&A를 통해서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쪽이 이제 HLB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결과물이 이제 최종 나오게 되면 그간의 이런 M&A 과정들은 다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이제 협업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주가에도 이제 리레이팅으로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왔던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여러 이제 암종 관련되는 부분, 이건 어제도 이제 뭐 소개를 해드렸고, 난소암 관련되는 부분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예후가 안 좋은 어떤 이제 치료제 형태에서 리보세라닙이 이런 여러 이제 암종의 이제 그 임상을 하고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응증 확장을 낼 만큼 효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병용의 파트너로서 이제 부담이 없는 이런 어떤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약물임을 다시 한번 뭐 보여주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난소암 같은 경우에도 예후가 굉장히 안 좋고 초기에 진단이 좀 잘 하기가 힘들어서 5년 생존율 자체가 평균 암의 한 70%인데 여기는 이제 뭐 40%, 50% 정도 되니까 예후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이고 굉장히 또 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재발 관련되는 부분이 많아서 기존의 이제 표준 치료제 형태인 이 백근계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 저항성이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2차 치료제 형태의 부분의 어떤 가능성을 이번 그 메타 분석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기존의 이제 생존기간이라든지 무진행 생존기간이 14.8, 6.0개월인데 이번에 메타 분석으로 나왔던 부분에 생존기간에 이제 미디안 값이 23개월이니까 뭐 8개월 정도가 더 좋게 잘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PFS 값도 2.7개월 정도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병용이 이제 플로조파릭 관련되는 파프 치료제 둘 다 이제 경구용 치료제니까 환자의 어떤 편의도 나중에 이제 상용화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그러니까 환자 편의성이 이제 높아지는 게 최근에 어떤 약물 선택에서 삶의 질 뭐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제 뭐 회사에서도 리보세린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난소암 치료에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요거는 이제 논문 똑같은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 HLB 제약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이 계속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감하기 뭐 직전인데요. HLB 주가는 지금 84,700원 전일제 보합선 정도 부근에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기대감은 정말 저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돌파를 하면서 몸통으로 좀 유지를 했으면 상당히 의미 있는 캔들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인데 좀 아쉽죠. 이러다 보니까 장중에 이제 그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시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1,000원, 11,400원인데 그 가격이 이제 좀 이제 윗꼬리 형태로 나왔던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일 거래량이 45만 주고 오늘 60만 주니까 거래량도 좀 더 나왔기 때문에 연속된 이제 양봉이 나왔으면 상당히 이제 차트가 예쁘게 가는 뭐 그런 차트를 만들 수 있었는데 윗꼬리 형태로 좀 일단 바뀌어 있고요. 그 HLB와 가장 뭐 동행하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시도를 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거의 아침에 이제 10시 전에는 HLB 마찬가지로 28,650원으로 이제 3만원권 라운드 넘버의 어떤 부분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어떤 흐름을 보였다가 일단 윗꼬리 연봉이 났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여전히 21일평은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라퓨틱스가 이제 지난주부터는 가장 강했습니다. 5일 연속으로 양봉을 내면서 가장 먼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서 어제도 태깅을 보여줬는데 이틀 정도 태깅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오늘도 아침에 좀 유지를 해줬다가 지금 이제 태깅에 실패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9,790원까지 올라가면서 만원대 부근까지 갔다가 오후에는 이제 9,200원대까지 좀 떨어지면서 거래량은 이제 오히려 이제 월요일 날의 거래량 많았고 어제하고 오늘은 좀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살짝 조정인데 어제는 밑꼬리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방어의 형태로 태깅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태깅이 좀 안 되면서 거래는 좀 줄였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밑꼬리를 어느 정도 만들면서 이제 종가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자, 글로벌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21일평을 넘어가면서 장중에 이제 6,000원 부근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5,860원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양봉의 시가 라인 밑 부근까지 지금 내려갔다가 그 부근에서 지금
조정을 하면 좀 아쉬운 캔들이 좀 나왔습니다. 거래량은 이제 전일 11만 주, 오늘 15만 주로 거래량이 좀 늘었는데,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위아래 꼬리가 있으면서 음봉이 나왔던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에 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제 3,220원,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3,239원인데 그 부분을 좀 시도를 하다가 지금 도치형 캔들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갭업이 되어서 이제 2,635원까지 가면서 거래량은 이제 전일에 이제 25만 주고 지금 21만 주니까 좀 줄었어요. 그 다음에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여기도 이제 전일 21만 주 지금 17만 주대니까 여전히 여기는 이제 21평을 못 뚫고, 그러니까 아침에 흐름들을 이제 10시 이후부터 좀 지지가 안 되면 내려오면서 좀 아쉬운 캔들들을 냈습니다만,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이 부분들을 다시 되돌리는 어떤 흐름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9월 이벤트 리서브미션과 연준의 금리나 관련되는 수혜 기대감들은 여전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